10년 동안 제 몸을 맡겼던 그 의사, 그 사람이 제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에게 10년 동안 알지도 못한 채 위법한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몸과 마음을 맡겼다가 뒤통수를 맞아본 적 있으신가요? 제 이름은 정민입니다. 결혼 10년 차, 아이를 기다리며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산부인과를 10년 넘게 다녔습니다. 원장은 양 원장, 환자들이 다 칭찬하고 진료 시간도 늘 길어 꼼꼼해서 그래 라고들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 말만 믿고 10년 동안 그 사람에게 제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진료 방식이 있었습니다. 불필요하게 긴 내진, 23차례 반복되는 검사, 다른 의사들은 하지 않는 개인 질문, 이유 없이 진료실 문을 잠그는 행동. 그때마다 저는 내가 예민한가,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병원이란 곳이 때론 낯설고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외면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어느 날 진료 후 원무과에서 서류를 떼다가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양 의료봉사단 총책임자, 그 옆에 있는 가족 사진, 사진 속 남자의 성이 제 남편과 같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양? 우리 남편도 양 씨인데? 몇 번이나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지만 이상하게도 남편 얼굴과 닮은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며칠 뒤 시댁 제사에 갔다가 거실 한켠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그 사진 속 젊은 남자, 그 얼굴, 그 눈, 그 표정, 10년 동안 제 진료를 해오던 그 의사였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어 사진을 재빨리 뒤집었습니다. 옛날 사람이다. 그냥 없는 사람이다. 묻지 마라. 없는 사람? 왜? 없던 사람이 왜 내 차트에, 왜 병원 사진 속에 버젓이 있는 걸까? 며칠 후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원장은 언제나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민 씨, 요즘 시댁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제가 언제 병원에서 시댁 이야기를 했던가요? 그는 내 얼굴을 유심히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병원 밖에서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 차가운 공기, 숨이 막히는 느낌. 그날 이후 10년 동안 이어졌던 모든 불편한 진료가 한 장면처럼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과거 진료 기록을 꺼냈습니다. 날짜, 증상, 검사, 감정, 10년 전부터 빼곡하게 적힌 진료 내역. 이상하게도 내진 반복, 추가 검사, 오래 걸림, 이런 단어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꼼꼼한 의사니까 라고 스스로를 속였죠. 하지만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진료가 아니야.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원장님이 당신 아버지 아니야? 남편은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가족 아니야. 죽은 사람이야. 우리와는 아무 관계 없어. 하지만 그 표정, 그 떨림, 그 말투,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전 제가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내 몸을 맡겼던 사람, 10년 동안 내가 믿었던 사람, 10년 동안 내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입을 닫았던 사람, 그가 내 시아버지라면, 그리고 만약 그 10년이 그저 진료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학대였다면 그 공포는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편이 숨긴 끔찍한 집안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원장의 진료 방식이 왜 그렇게 오래 반복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정민은 마침내 그들에게 당했던 10년을 뒤집는 강력한 반격을 시작합니다. 남편의 침묵. 그날 이후 남편은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습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대화를 피했고 제가 방에 들어오면 숨을 들이쉬고 돌아섰습니다. 그 눈빛, 죄책감인지 두려움인지 숨기고 있는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남편도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 전부 알고 있었던 사람. 며칠 뒤 남편의 휴대폰에서 한 통의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시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단 2줄. 조심하라고 했지. 입 다물어.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남편은 그 메시지를 보더니 순식간에 지워버렸습니다. 정민아, 이건 그냥 옛날 번호야. 지금은 없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10년 동안 그 사람 정체를 알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남편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할 수가 없었어. 왜요? 왜 나한테 숨겼어요? 10년 동안 도대체 왜?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다가 벽에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그 사람 우리 가족에서 내쳐진 사람 맞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 아니야. 남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어. 유명했지. 그런데 남편은 숨을 삼켰습니다. 몇 년 전 환자한테 고소를 당했어. 진료 과정에서 이상한 짓을 했어. 그 사건 이후 가문에서 아버지를 완전히 끊어냈어.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고소 어떻게 됐어요? 무마됐어. 증거가 없다고. 가문이 움직였거든. 순간 제 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아버지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어. 성도 그대로 쓰고 병원을 차렸지. 그 병원이 내가 10년을 다닌 그곳이었다.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나 그 사람한테 10년 동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바닥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병원을 계속 다닌다는 걸 아버지가 알았어. 숨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날 찾아왔어. 당신 임신 문제로 힘들어하니까 도와주고 싶다고. 도와주고 싶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나도 싫었어. 근데 그 사람 말이 너무 무서웠어. 뭐라고 했는데요?
가족 잃기 싫으면 입 닫고 있으라고 남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민아, 정말 미안해. 그 사람이 너한테 무슨 이상한 진료를 하는지는 나도 몰랐어. 하지만 그가 던진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뭘 느끼는지까지 다 알고 있었어. 뭐라고요? 당신이 불편해하고 병원 갈 때마다 힘들어하는 것도 남편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말했어. 뭐라고요? 그 아이는 나랑 오래 지냈으니 이제 익숙해졌을 거다. 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내면에서 1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공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몸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남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민아, 어떻게 하려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끝낼 거예요. 10년 동안 내가 당한 걸 그 사람도 똑같이 느끼게 할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제 마음속에 단 하나의 감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공포가 아닌 결심.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원장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정민은 그녀들 모두와 연결되며 10년의 진실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찾게 됩니다. 배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도 혼자가 아닐 겁니다. 다음 날 저는 마음을 다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넘게 다닌 곳인데도 문 앞에 서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문을 열자 낯익은 간호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정민 씨 오셨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원장님께 오늘은 가지 말아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간호사는 말없이 저를 빈 상담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정민 씨, 저 사실 한동안 고민했어요.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정민 씨를 오래 붙잡아 두는 걸 몇 번이나 봤어요. 숨이 멎는 듯한 순간 다른 환자들은 10분이면 끝날 검사를 정민 씨는 30분, 40분씩 문까지 잠그고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말을 못했어요. 말했다가 일에서 잘린 선배도 있었어요. 저는 소름이 끼친 팔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말하는 거죠? 간호사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민 씨처럼 오래 다니던 환자들이 하나둘 병원을 떠났어요. 그리고 저한테 뭔가 이상했다고 하소연했어요.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 중엔 정민 씨도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간호사가 꺼낸 이름은 제가 대기실에서 자주 마주쳤던 여성이었습니다. 매번 저와 비슷한 시간대에 와서 인사를 나누곤 했던 사람. 그 언니 갑자기 병원을 옮겼어요. 근데 상담센터에 와서 저한테 고백했어요. 간호사는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님한테 정민 씨랑 똑같이 오래 걸리는 검사를 받았다고요. 똑같이요? 네. 그리고 그 언니 이상하게 불편했다고 했어요. 10년 내내요. 그 순간
제 온몸의 혈관이 서늘해지는 듯 했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느꼈던 그 이상함이 나만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그 여성의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퇴근길에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저 기억하시죠? 진료실 앞에서 자주 마주쳤던 정민 씨? 전화기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저 기억해요.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 병원 이야기 하려고 전화하셨어요? 그 짧은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민 씨가 그런 느낌 들었다면 저도 그랬어요. 그녀의 숨소리가 흐느끼듯 떨렸습니다. 그 사람 저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펑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다른 환자 2명과 이야기 나눴어요. 다들 불편했대요. 다들 이상하게 느꼈고요. 근데 왜 신고 안 했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우리 몸에 남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의사고 우린 그냥 환자인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다. 우린 의사 말 한마디에 밥벌이도 명예도 결혼도 전부 흔들릴 수 있는 약한 사람들이었다. 그럼요. 저도요. 저도 10년 동안 말도 못하고 참았어요. 전화 속 그녀가 했던 말.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셋이나 있어요. 셋? 그 말은 이미 여러 명이 10년 동안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의미였다. 끊어진 전화기를 들고 저는 멍하니 아파트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나 혼자 겪은 줄 알았던 공포, 다른 사람들도 그 공포 속에서 입을 닫고 살았던 겁니다. 그들은 저처럼 불편함을 느꼈고 죄책감을 느꼈고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넘게 이어진 권력의 범죄였습니다. 병원 간호사에게서 연락이 온 건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고 마치 누군가 들을까 두려워하는 듯 조용히 말했다. 정민 씨 병원 CCTV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삭제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 말은 내 심장을 그대로 움켜쥐었다. 10년 동안 느껴왔던 불편함과 공포가 한 줄의 희망과 함께 뒤섞여 가슴에서 요동쳤다. 간호사는 말을 이어갔다. 원장님이 조작을 시도한 기록이 있어요. 일정 시간대만 잘려 있어요. 그런데 복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0년 동안의 공포를 깨부술 실마리가 생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저 혼자선 위험해요. 괜찮으시다면 같이 확인하실래요?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사람 없는 이른 시간. 우리는 병원 직원만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모니터 앞에서 마주 앉았다. 간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CCTV 화면이 하나씩 떠올랐다. 대기실, 상담실, 복도, 그리고 내가 수없이 드나들었던 진료실. 날짜들을 넘기다가 간호사가 화면을 멈췄다. 여기요, 원장님이 직접 조작한 흔적이에요. 내 눈앞으로 시간이 날아다니듯 건너뛰고 있었다. 오후 2시 12분, 그리고 그 다음은 오후 3시 40분. 1시간 28분이 통째로 비어 있었다. 그 시간이 내가 진료실에 갇혀 있었던 시간이었다.
숨을 삼키는 순간 간호사가 다시 말했다. 근데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어요. 잔상이 조금 남아있어요. 화면이 확대되며 흐릿한 그림자가 천천히 나타났다. 문이 닫히고 누군가 의자에 앉아 주저앉는 모습. 그 인물은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간호사가 말했다. 정민 씨, 저기 앉아 있는 사람 본인 맞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눈앞이 아찔해지고 손끝이 싸늘해졌다. 10년 동안 내가 느꼈던 그 공포가 화면 속 한 장면으로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간호사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저기 보세요. 화면 반대쪽에는 흐릿한 형체가 한 명 더 보였다. 흐릿했지만 분명 사람의 실루엣이었다. 천천히 걸어와서 문을 잠그고 그 뒤에 서 있었다. 등이 굽은 중년 남자의 모습, 하얀 가운, 양 원장의 실루엣이었다. 간호사는 손등으로 입을 막았다. 정민 씨, 이건 명백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화면만 바라보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반복되는 악몽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증거가 있어요. 간호사의 말에 비로소 내 입술이 떨렸다.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저 한 사람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간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일을 했다는 증거, 그걸 찾아야 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 도울게요. 며칠 뒤 나는 또 다른 피해자 2명과 마주 앉았다. 서로 얼굴을 보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는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불편함, 똑같은 침묵 속에서 10년을 버텨온 사람들이었다. 첫 번째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말했다. 정민 씨가 먼저 말 안 했으면 저는 평생 이걸 제 탓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두 번째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도 말 못했어요. 애 아빠한테도, 친정에도, 심지어 제 자신한테도요. 그 사람한테 당한 걸 설명할 자신이 없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녀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해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은 10년 동안 얼어있던 내 마음에 처음으로 따뜻한 불이 켜지는 듯한 느낌을 줬다. 그날 밤 나는 CCTV 영상 일부를 USB에 담아 집으로 가져왔다. 집 안은 고요했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눈만 깜빡이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뭐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뭘 했는지 보여줄 증거.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정민아, 제발. 그 사람은 가족이야. 나는 그 말을 끊었다. 가족이요? 10년 동안 내 몸과 마음을 망가뜨린 사람이 가족이라고요?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USB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뭘 하든 막지 마세요.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는 말, 나중에 듣고 싶어요.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날 밤 나는 또 하나의 결심을 했다. 10년 동안 나 혼자 겪어온 고통을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겪게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처벌 아닌 파멸을 보여주겠다고. 다음 장에서 나는 이 증거와 피해자들, 그리고 간호사와 함께 원장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첫 번째 반격을 시작하게 된다. CCTV 파일을 손에 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스스로가 조금은 단단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10년 내내 두려움 속에서 떨기만 했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를 직접 마주하려는 마음을 먹은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피해자 셋은 작은 카페에 모였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던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눈빛만으로도 위로가 오갔다. 먼저 입을 연 건 두 번째 피해자였다. 저 사실 처음엔 이 자리에 나오기 겁났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얘기를 누가 믿어줄까 싶어서. 그 말에 또 다른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근데 정민 씨가 연락해주고 CCTV 얘기 듣고 이제는 더 숨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녀들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들엔 10년 동안의 침묵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우리 이제 혼자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사람들에게 사실을 보여주는 것. 그 순간 모두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병원 내부에서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간호사는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기록실에 백업된 자료가 있어요. 그걸 가져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위험하면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도 그 사람을 더는 그냥 두고 싶진 않아요. 그날 저녁 우리 4명은 조용히 병원 근처에서 모였다. 간호사는 작은 노트북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여기요. 제가 가져온 백업본이에요. 노트북 화면이 켜지는 순간 우리 모두 숨을 멈췄다. 복도에서 끊어진 시간들, 진료실 문이 닫히는 장면들, 원장의 실루엣, 그리고 환자들이 불안에 떨며 앉아있는 모습들, 10년치 기록 중 남아있던 조각들이 비록 불완전했지만 누가 봐도 이상한 장면이었다. 화면을 보던 첫 번째 피해자가 손등을 입에 가져다 대며 울먹였다.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접니다. 나는 그녀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이제는 안 숨겨도 돼요. 우리가 같이 밝힐 거니까요. 영상 일부를 확보한 우리는 본격적인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남편은 그날 밤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민아, 너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이제 누가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입을 떼지 못하고 그저 어두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너무 늦게 미안해했고 나는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다. 이제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결과를 바꿀 수는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꾸기 위한 첫 번째 반격은 이미 시작됐다. 며칠 후 피해자 셋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진료 방식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점, 여러 증언, CCTV 잔상, 그리고 의료 규정 위반 가능성.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오진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권력을 이용한 명백한 학대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셋이면 사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무너졌던 시간들을 다시 붙잡게 해주는 힘이 있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한 가지가 있었다. 진료실 내부 음성 기록. 간호사가 작은 USB를 내밀며 말했다. 원장님이 최근에 썼던 녹음기예요. 심지어 자기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환자 없는 시간에도 이런저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USB를 열자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환자들은 원래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누가 날 의심하겠어. 누가 나한테 대들겠어. 몇 초 후엔 더 소름 돋는 말이 이어졌다. 오랫동안 지켜보면 익숙해지게 돼 있어.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이건 단순한 진료 기록이 아니었다. 그의 인격, 그의 의도, 그의 오만함이 그대로 녹아있는 증거였다. 우리는 변호사에게 USB를 넘겼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굴러갔다. 피해자 진술서 제출, CCTV 복구 자료 확보, 의료법 위반 조사, 그리고 병원 압수수색, 뉴스 속보로 병원 이름이 등장하자 나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10년 동안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며 그의 가온을 바라보던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산산조각처럼 흩어졌다. 다음 날 원장은 결국 검찰 조사를 받으러 끌려 나왔다. 마스크를 깊게 눌러 썼지만 그 실루엣, 그 걸음걸이, 그 자세는 내 기억 속 그 사람 그대로였다. 나는 병원 앞에서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가 수갑을 찬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지나가던 순간 10년 동안 내 마음을 짓누르던 무게가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끝났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같이 싸워온 다른 피해자들이었다. 첫 번째 피해자가 말했다. 정민 씨, 당신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숨쉬듯 울고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피해자가 덧붙였다. 우리 정말 끝낸 거 맞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가 끝냈어요. 1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시작되었던 고통은 마침내 모두의 눈앞에서 끝났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날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날의 악마를 처단한 사람이었다. 여러분은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게 저게 진짜야? 할 때가 있나요? 모든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